자, 지금부터 9월달 염색 관련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얼룩 빼기입니까? 때 빼는 겁니까? 아니면 옷에 색깔이 빠지고 색깔이 물들고 염색 관련 일입니까? 어떤 겁니까? 염색 관련 맞죠?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이 책이 이 책 만든 지가 벌써 한 6, 7년 됐는데 이 책을 만들기 위해서 이 안에 보면은 칼라판이죠. 이 전부 다 사고품입니다. 이 사고품을 한 1년간 제가 전국에 있는 세탁업자들의 사고 나는 것을 다 받았어요. 다 사고 나는 걸 다 받았는데 그 중에 99.9%가 하루에 예를 들어서 10개 들어오면은 10개가 다 무슨 사고겠습니까? 탈색 사고, 이염 사고, 다 염색에 관련된 사고예요. 그럼 왜, 자, 염색 관련 사고 말고 일어날 수 있는 사고가 뭐가 있겠습니까? 뭐, 다림질 하다가 옷이 탔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럼 세탁하다가 옷이 줄었다. 뭐, 그거는 요즘 워낙 세탁 세제라든지 유연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나오니까 그런 일도 별로 없어요. 색까짐? 그렇죠. 색까짐도 염색 관련이잖아. 모든 게 다 염색 관련이에요. 이렇게 이 책 한 권을 1년 동안 받은 거를 1년 동안 처리한 거를 만들어 놓은 책이에요. 그러면 이 책 속에는 거의 99%가 다 염색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로 우리 세탁업을 하시는 분들이 세탁 사고를 일어나면 다 염색 관련이에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게 탈색, 그 다음에 이염, 탈색 사고, 이염 사고. 그 두 가지겠죠. 근데 그 이외에 만약에 고객이 검정 옷을 집에서 빨다가 탈색이 돼가는데 이걸 염색을 해달라, 뭐 전체 염색을 해달라, 뭐 이런 일도 있을 거고. 그 다 보면 염색 관련해요. 가정에서 세탁하다가 일어나는 것도 다 염색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1년 지금 현재 기술 교육을 받는 중에 1년 과정 중에 처음에 우리 드라이클린도 하고 물세탁하고 얼룩빼기 하고 다 했죠. 1월달부터. 그런 거는 그냥 한 달 교육으로 한 번씩만 들어도 쭉. 여러분들 세탁 어렵습니까? 세탁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럼 물세탁 좀 어려워요. 드라이클링은 제일 쉽고 할 거 없는 거 드라이클링 아닙니까? 근데 물세탁은 좀 어렵고 물세탁을 하려니까 불안해. 첫째 왜? 탈색이 일어날까봐. 물감이 빠질까봐. 맞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 1년 이상 되신 분들은 물세탁에 두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 왜? 제일 먼저 세탁하는 과정에서 염색 물감이 안 빠지게 예방을 하는 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기술 중에 제일 좋은 기술은 사고를 안 치는 기술이에요. 사고를 안 친다는 건 뭐예요? 예방 기술이에요. 그 예방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지금 다 물세탁할 때 제일 애매한 게 뭡니까? 색깔이 같은 색깔, 검정색이면 검정색, 흰색이면 흰색끼리 빨면 상당히 좋아요. 그렇게만 빨면은 뭐 탈색 사고, 이염 사고 일어날 일이 그렇게 없어요. 그런데 옷이 들어오는 게 흰색만 다 들어오든지 검정색이 다 들어오든지 그렇진 않잖아. 뭐 여러 가지 색깔이 혼합된 색깔들이 옷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면은 검정색 한 통 빨고 흰색 옷 한 통 빨고 그 나머지는 유색끼리 섞였는 거. 그죠? 팔은 검정이고 몸판은 하얀색이고 카라는 빨간색이고 이런 옷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같이 빨아야 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빨간색이 흰 쪽으로 이염이 되고, 검정색이 흰 쪽으로 이염이 되고,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근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이염 방지제, 이염 방지 많이 사람들 제일 많이 씁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옛날 하니까 좀, 근데 한 20년 전만 해도 화학섬유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화학섬유, 폴리라든지 나일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염사고가, 이염사고가 별로 일어나지 않았는데, 요즘 와서는 천연섬유보다 오히려 화학섬유들이 더 문제가 많아요. 지금 어제하고 아래 이틀 동안 저희한테 막 목을 메고 전화 오신 분이 있어요. 의류 회사인데 옷을 만 점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 한번 보세요. 만 점을 만들어 가지고, 여자분 오신데, 여기 잘 보이는지 모르겠다. 밑에 가보면 빨간 물이 들었어요. 이거 여자분 오시죠? 이거 똑같은 옷을 만 점을 만들어가지고 캄보디아로 수출을 했는데, 이거 운송 과정에서 접은 상태다 보니까 빨간 데서 흰 쪽으로 물이 들은 거예요. 나는, 지금요, 이건 잘 안 보이게요, 그죠? 보여요, 밑에. 그런데 이게 지금 목을 지금 이거 보세요. 안 보여. 만 점을 지금 이걸 이염 처리해야 되는데 내주럴로 했대. 내주럴로 그 만 점을 지워야 돼. 내주럴 100개를 주문을 했어요. 지금 100개를 주문해가지고 지금 캄보디아로 보내야 되니까 어저께 쉬는 날인데 문이 안 된다고. 뭐 직원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내일 먼저 MSDS하고 해가지고 이제 보내야 되는데, 지금 명절 아니니까 택배가 스톱이에요. 지금 이제 끝났어요. 택배 끝나다 보니까 보내줄 수도 없고, 뭐 답답은 솔직히 말해서 답답은 자기들 답답하지 내 답답은 아니잖아. 내가 어찌 할 방법이 없잖아. 저 대구 쪽에 있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보면 뭔 얘기입니까? 이거는 마찬가지. 여러분들 뿐만 아니고 제조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은 섬유를 만드는 사람들 아니잖아. 섬유를 가지고 옷을 제작했잖아. 옷을 제작했는데 화학섬유예요. 화학섬유인데 포장을 내가 붙여가지고 밀봉을 해가지고 수출을 했는데 이게 붙은 자리가 띄니까, 접힌 자리가 그거 다 이염이 된 거란 말이야. 이런 게 수타예요. 이 정도로 화학섬유가 문제가 많아요. 근데 다행히 내주름 바르고 스텐지니까 다 없어지더라 이게. 근데 이걸 그 만점을 다 그렇게 해야 돼. 그래 하고 만점을 다 빨아야 돼. 만점을. 근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뭐 약을 보내달라니까 보내주는데, 그래서 캄보디아로 이제 내주름이 100개가 나가요. 그뿐만 아니고 또 지금 잠시 여기서 지금 내일 제가 이제 미팅이 있는데, 어떤 미팅이 있냐면은, 여러분들 중에 김포에 세탁을 위한 사람이라고 아십니까? 세탁 공장, 세탁을 위한 사람들. 그분이 우리 세제와 약품을 썼는데, 그분의 오빠가 미국에서 기계 장사를 하는 거야. 한국 사람인데, 한국에서 기계를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해가지고 현지에서 판매하는 사람이에요. 그 무슨 기계를 판매하느냐면은, 웨트 클리닝 기계. 미국은 지금 퍼크로를 못 쓰게 해요. 퍼크로 세탁기를 못 쓰게 하니까, 퍼크로 대치품으로 하이드로 기계를 지금 쓰고 있거든. 하이드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용제가 석유입니다. 석유계다 보니까 문제가 화재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소방법에 많이 걸리니까 이거를 하이드로를 쓰지 않고 웨트 클리닝, 그게 벌써 한 23년 전에 웨트 클리닝, 여러분들 아시죠? 아쿠아 클리닝이라고, 아쿠아숍, 아쿠아솔로 뭐 이런 거.
근데 그런 기계를 만들어서 미국으로 가지고 가는 분이에요. 근데 저하고 통화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기억이 나더라고. 한 20년 전에 제가 노량진에 여러분들 노량진 아시죠? 그때 노량진에 세탁 중앙회가 있었어요. 그 앞에 스타케미칼 2층에 제가 전시장을 만들어 놓고 아쿠아솔로 전시를 했어요. 그때 헤어링 기계하고 두 가지를 했어요. 근데 헤어리를 만든 분이에요. 그분이. 얘기하다 보니까. 근데 그분이 왜 내가 얘기하냐면, 요번에 나온 노시아게 있죠? 지금 미국에는 웨트 클리닝을 많이 해요. 웨트 클리닝 쪽으로 이제 거의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웨트 클리닝을 하고 나면은, 건조를 전부 다 자연 건조를 해야 돼. 웨트 클리닝 하고 난 다음에, 건조기 넣으면 옷이 줄잖아요. 옷이 물세탁을 하고 나니까, 건조기 넣으면 어떻게 돼요? 줄잖아. 그러니까 그 많은 옷을 전부 다 빨래줄에 걸어가지고 다 말려야 되는 거야. 그게, 말도 안 되는, 말이 됩니까? 옷이 한두 개도 아니고. 어쩌다가 한두 개 같으면 물세탁해서 자연건조 할 수 있지만은, 그럼 모든 전품을 물세탁했을 경우에, 건조 안 하면 작업하는 시간이 늦어져 안 되잖아. 네, 그래서 김포에 있는 세탁을 위한 그 공장의 사장님이 요번에 노시하게 나온 거를 한 통 사서 썼어요. 써보니까 거의 다른 일 안 해도 될 판이거든. 근데 그 얘기를 자기 오빠가 요번에 들어오는 바람에 얘기를 했어요. 그분한테 얘기했는데, 그분이 그런 게 있냐? 그런 게 있으면 미국에서 이거는 완전 대히트다. 그분이 요번에 대구에서 기계를 만들어서 이제 컨테이너로 싣고 들어가는데, 거기에 노시아기를 이제 싣고 들어가려고 내일 저하고 만나서 미팅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분은 저를 너무 잘 알아요. 저는 막 얘기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구나. 헤어리를 하는 기계를 만들어서 제가 그때 김해에서 만들었거든요. 김해 공장에서 만들어서 제가 일본에 판매를 했어요. 생코샤에 한 대 있어요. 생코샤에 가면은 하얀 기계, 아쿠아솔로 말고 한 대 있는데, 그 기계를 만드는 데인데, 이제 그때보다는 더 좋은 기계겠죠. 이제 지금 20년 지난 세월이 지났으니까 기계가 더 많이 좋아졌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에는 건조를 못 한답니다. 건조를 하면 옷이 줄었어. 근데 노시하게는, 여러분들 지금 노시하게 써봤죠? 건조기 넣으면 줍니까? 안 줍니까? 줄어요? 안 줄어요? 안 해봤어요? 불안해서 안 해봤습니까? 냉풍 안 해도 돼요. 40도로 해가지고 돌려도 돼요. 40도가 돌려도 줄진 않아요. 여러분들, 물 세탁을 하고 난 다음에 건조를 하면 옷이 좀 주는 느낌이 있죠. 주는 느낌이 아니라 거의 원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운동화 있죠, 운동화. 운동화는 새 운동화를 사가지고 처음에 신으면 발이 빡빡하죠. 근데 한 며칠 신고 나면 어때요? 운동화가 늘어나죠. 늘어났는데 그걸 늘어났던 게 다시 세탁하면 어떻게 돼요? 또 줄어들죠. 똑같은 원리예요. 원상복귀로 가는 거예요. 2%거든요. 수축률이 2%. 2%는 정상적인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내가 얘기하냐면, 노시하게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 써보시면 알지만은 다림질이 100% 돼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다림질이라는 게, 여러분, 다리미를 다리가 옷을 반질반질하게 하는 게 그게 다림질이 아닙니다. 요즘 옷들은 일반 여러분들 와이사스라든지 바지 같은 경우에는 줄을 잡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다리지만은 나머지 옷들은 스팀만 줘도 주름이 풀려요. 근데 굳이 다리미를 안 해도 건조하면서 이게 다 풀려가지고 노시하기를 쓰게 되면 다 풀려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으면, 그건 제가 홍보한 것도 아니고 자기 동생이 김포에서 세탁 공장을 하는데 써보고 너무 좋으니까 이런 게 있다 오빠보고 얘기를 한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굳이 영업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럼 벌써 성능을 다 알고 오니까. 그래서 제품이 곧 이제 뉴욕으로 들어갈 겁니다. 미국으로 들어갈 거고, 여러분들도 노시하게 지금 한번 써보세요. 안 쓰시는 분들 있으면 써보세요. 다림질이 엄청 편해져요. 시간이 빨라져요. 그리고 다림판에 놓을 필요가 없어요. 옷걸이 들은 채로 스팀만 한번 싹 주면 그냥 바로 끝나는 거예요. 와이사스하고 바지 빼고, 와이사스 바지는 다림판에 놓고 다려야 되지만 나머지들은 다릴 필요가 없어요.
건조만 40대가 나와도 툭툭 터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특히 겨울 옷 있죠. 좀 두꺼운 것들, 모직이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그냥 건조만 치고 나면 그냥 그대로 놓으면 돼요. 그 스팀만 옷걸이 그런 상태로 한번 싹 훑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작업 시간이 최하 50% 빨라져요. 시간적으로. 그래서 제일 힘든 걸 여러분한테 해주니까 여러분들은 꼭 그 기억하시고 제 말을 믿고 해보세요. 뭐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뭐 몇십 년 동안 지금 교육을 하지만은 아닌 거 이런 걸 여러분한테 소개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한번 써보시고 좋으면은 일단 작업 시간이 빨라지니까 좋을 거예요. 자, 그 은근적으로 얘기하는데, 자, 물 세탁을 하려니까 두려움이, 드라이 클리닝에서는 색 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두려움이 없어요. 안 빠지죠. 혹시나 한복을 드라이 클리닝에 빨았는데 기름으로 빨았어요. 근데 한복이 물이 빠졌다. 그건 왜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지금 오늘 하는 공부는 염색에 관련 공부인데, 이제는 뭐 염색의 기본이 이렇고 저렇고 이거 떠나가지고 드라이 클리닝을 합니다. 기름에 한복을 빨면은 한복이나 실크를 빨았는데 물이 빠질 리가 없어요, 기름에는. 근데 빠지는 이유는 기름 속에 수분이 많다는 거예요. 수분. 근데 나는 드라이 전처리를 할 때 물을 사용하지도 않고 했는데 어떻게 기름통에 물이 생기느냐. 특히 요즘은 좀 덜하지만 장마철에 있죠. 장마철에 외부가 어떻습니까? 습기가 엄청 많죠. 습도가 꿉꿉하잖아, 그죠? 습도가 많은데 이 습도가 이 대기 중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사용하고 있는 드라이 클리닝 기계 기름통 속에도 수분이 그만큼 들어있어요. 똑같아요. 이게 우리가 뭉쳐있는 물이 아니고 아주 미세라가 돼가지고 잔잔하게 섞여 있는 거예요. 이 물이 기름통에 들어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들 세탁하실 때 옷 있죠. 여러분들 우리 지금 현재 이 대기 중에 습도가 상대 습도라는 게 있습니다. 습도가 만약에 없죠. 없으면 여러분들 숨을 못 쉬어요. 그리고 콧구멍이 완전 다 말라 삐뚤어져가지고 습도가 지금 다 있어요. 이 습도가 사람이 사교한 것도 있지만 어때요? 여러분들 입고 있는 의류에 섬유에도 습도가 그대로 다 습기가 그만큼 차있다는 거예요. 이 습기가 드라이하는 과정에서 물이 빠지는 거예요. 빠져가 이게 계속적으로 기름된 게 누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누적이 되어 있는 그거를 수시로 한 번씩 빼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드라이 클리닝 하실 때 들어가는 섬유의 종류를 한번 보세요. 제가 비염 때문에. 자, 드라이 클리닝은 보통 보면은 모직 아니면은 실크, 동물성 섬유마다 하죠. 동물성 섬유. 거기다 면 제품은 많이 안 넣죠. 자, 동물성 섬유인 모나 실크나 폴리나 예를 들어서 화학섬유 폴리나 이런 것들은 흡수를 잘 못해요. 수분 흡수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름통 속에 수분은 계속 누적이 돼 있어요. 그러면 한 번씩 뭘 넣어야 되냐? 이런 면 타올, 면 제품을 넣어가지고 큰 타올 있죠? 면 타올 큰 거, 좀 두꺼운 거. 그걸 넣어가지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세탁을 해줘야 돼요. 그 세탁해주면 기름통 속에 있는 수분들이 면섬유에, 면 타올에 묻어서 나옵니다. 예. 근데 지금 원래 1월달 교육 때 제가 다 말씀드린 건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교육 중에 질문하지 마세요. 제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나이가 묻다 보기에 깜빡깜빡 해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저는 원고 없이 얘기를 해요. 원고 없이 강의를 하다 보니까 자꾸 잊어먹으니까 또 잊어먹잖아. 자, 습기를 첫째, 습을 예방하는 방법은 옷을 빨기 전에 건조기 넣어가지고 돌리세요. 세탁하기 전에 건조기 넣어가 돌리면 어떻게 돼요? 옷에 있는 습기가 싹 다 빠집니다. 먼지도 떨어지고 습기도 없어지고, 그럼 먼지가 떨어지니까 필터 압력도 빨리 안 차고
습기가 없으니까 기름 탱크에 습기도 안 차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걸 안 했으면은 일주일에 언제 하냐면 월요일 날, 내일 월요일이죠. 월요일 아침에 첫 출근해가지고 옷을 넣지 마시고 뭘 넣느냐? 타올을 넣으라고. 타올을 한 5-6장. 큰 타올이죠. 그 큰 타올을 좀 구해놓으세요. 사세요. 얼마 안 하니까. 그 목욕 타올이죠. 큰 거. 두꺼운 거. 그걸 한 5장이야. 이거는 항상 아침에, 월요일 날 아침에. 왜 월요일 아침에 하면 기름하고 물하고 어떤 게 무거워요? 물이 무겁죠? 물이 무거우니까 밑에 딱 깔아져 있어요. 기름탱크 밑에. 그러면 아침에 수치 딱 올리면 최고 먼저 빨리 올라오는 게 뭡니까? 물부터 쫙 올라온다고. 거기다가 만약에 한복을 넣든지 실크를 한번 넣어보세요. 100% 이염입니다. 100%. 드라이 클리닝에서 색깔 사고 나는 거는 그것밖에 없어요. 수분 제거를 잘 해줘야 돼. 그 수분 제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예방하는 방법은 먼저 드라이 클리닝 하기 전에 건조부터 하고 드라이 클리닝을 한다. 또 월요일 아침마다 첫 항은 면 타올을 세탁을 한다. 이렇게만 해줘도 드라이 클리닝에서는 이염사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쉬운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기름땐 바스켓에서 그거 하고 난 다음에 내려오는 거 있죠. 세탁하고 난 다음에 기름이 내려오죠. 내려오면 걸린 망 있죠. 걸린 망 아시죠? 그 안 찾으면 넘치는 거. 그 걸린 망 손잡이 있죠. 그 손잡이에다가 애기들 기저귀 있죠. 오줌 기저귀. 기저귀를 또로록 말아가지고 거기다 묶어 놓으세요. 손잡이에다가. 어떤 사람 묶어 놔라 하니까 그냥 이 오줌 넣으면 바깥에 말고 오줌 섬이 드는데 그게 바깥으로 나오도록 해가지고 또로록 말아가지고 철사로 감아 놓으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기저귀를 갈아주면 돼요. 그게 효과 있습니다. 떨어지는 수분이 그걸 통과하면서 수분은 그 흡수를 해요. 요렇게만 3가지만 잘해줘도 일단 드라이 클리닝에서는 이염 사고는 줄입니다. 드라이 해가지고 한복 이염돼서 사고 나는 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실크, 여러분들 실크가 한복도 실크고 본견 한복도 실크죠. 실크고 그 다음에 넥타이라든지 스카프 이것도 뭡니까? 실크죠. 그런데 달라요. 염색에는 염색 결려도가 다릅니다. 염색 결려도가 본견 한복 같은 경우에는 그 누에 꽂혀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누에 꽂혀서 나오는 그 실 그 자체 그대로 그러니까 그 실에 기름기가 이렇게 쫙 덮여 있어요. 세라실이라고 하는 기름기가 섞여 있어요. 그 기름이 또 보대에 있는데 그 기름을 제거 안 하고 염색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염색약이 섬유 깊숙이 파고들지 않고 기름을 통과해다 보니까 어정쩡하게 한 50%밖에 염색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탁하는 과정에서 잘 빠져나오죠. 그게 드라이 들어가니까 더하죠. 드라이 들어가니까 기름이 빠져나오면서 생각해 보세요. 본견 한복이 드라이에서 빠지는 이유가 그 세라신이라는 게 기름입니다. 지방입니다. 지방이 드라이 클리닝 용지하고 만나면서 녹아요. 이게 녹으면서 그 세라신 기름 속에 염료가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염료가 빠져가지고 옆에 붉은색과 만약에 빨간색과 다른 색이 있다. 그럼 다른 색으로 번지는 거예요. 기름 오히려 물 세탁하면 안 빠질 수 있는 게 드라이해서 빠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본견 한복은 그런데 왜 실크 넥타이나 실크 머플러는 괜찮을까? 이거는 간단해요. 본견 실크가 여러분 부드럽습니까? 딱딱합니까? 딱딱하죠? 딱딱한 이유가 이 세라신 때문에 그래요. 그 지방 때문에 딱딱한 거예요. 근데 그 지방을 알칼리인 암모니아나 가성소다로 침전을 하게 되면 그 세라신이 싹 다 없어집니다. 알칼리가 지방을 녹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라신이 딱 제거되고 나면 어때요? 보들보들한 실만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염색을 한 게 실크 브라우스나 실크 우리가 말하는 실크. 그건 본견하고 달라요. 근데 요거는 또 기름을 제거하고 염색을 해놓다 보니까 염색 결례도가 동견보다는 높아요. 그래서 항상 그 보면 이염사고 일어날 때 본견 한복지들이 염색이 잘 빠지지 실크 쪽은 드라이해서 그렇게 염색이 안 빠져요. 물기가 좀 있어도. 근데 물기가 많으면 잔주름이 여러분들 내 기름통 속에 물기가 많나 안 많나 테스트를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실크 브라우저, 실크 머플러 같은 거 한번 빨아보세요. 빨아 나오면은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쪼글쪼글하게 주름이 엄청 잔주름이 많이 생겨 나와요. 이거는 수분을 흡수해가지고 이게 잔주름이 많이 생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이 클리닝에서 위험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최대의 적은 물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번 시간에는 드라이 클리닝을 하면서 위험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자, 5분간